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커스 제4회 세 번째 시간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실제 시험에 아주 유사하게 좋은 문제들이니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만 여러분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했는데 바로바로 이런 게 이제 답이 눈에 보여야 되죠. 이런 행정처분은 사실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행정처분 대상 아니죠.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 법인이 법제 14조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물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한 경우 절대적 취소. 4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하면 절대적 취소고요. 자, 그 다음에 성명 상호 사용하게 하는 것은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취소가 되겠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그 암기 프린트에 보면은 전부 정리가 되어 있죠. 행정처분에서 2문제, 행정벌에서 2문제 출제되는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6번에 암기 프린트 있습니다.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표시광고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등록증 미반납, 자격증 미반납, 보증관계증서 미교부, 사무소 이전신고 위반, 개시의무 위반, 3월 초과 무단유업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 뉴스에 보니까요, 직원이 일을 잘해가지고 다른 데 스카우트 됐나 보더라고요. 돈 더 준다고 하니까. 스카우트 됐는데 그만뒀는데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지 않아서 다른 데 가서 고용신고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 또 고용신고를 하면 이중소속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업무정지 1개월 받았대요. 업무정지 1개월 받아도 계속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안 해주니까 다른 데 가서 취업을 못하는 이런 모순이 있다. 앞으로 입법적으로 개선하겠다. 국토부에서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개별 기준은 1개월이죠. 6월 이하의 업무정지인데 국토부령의 개별 기준은 1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만원 과태료 아닌 것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와 업무정지를 병과하지는 않습니다. 자, 1번에 게시해야 되는 것 사업자 등록증, 등수사보자, 사업자 등록증도 들어간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은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지 않는 경우인데 3월 초과 무단유업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6월 초과 무단유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23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물 확인 설명 의무는 개업공개사만의 의무는 아니고 소속공개사도 그 의무가 있다 했는데, 네, 확인 설명 의무는 이거는 조금 해석상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원래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설명할 의무는 없고요. 다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설명은 개업공개사에게 있고요. 다만 소속공개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공개사도 설명을 했거나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확인설명서 작성했다면
서명 및 날인은 의무이지요. 그래서 요거는 저하고는 조금 약간 견해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저는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할 수 있습니다. 2번 확인 설명 의무는 중개 완성 전에 해야 되고요.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해야 되고요. 중개 완성 후에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성립되기 전에 해야 되고 취득 의뢰인 1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보존, 3년간 보존해야 되죠. 교부할 의무는 없다 했는데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설명은 1방에게만 설명하고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명백하게 틀리기는 했는데 1번도 소속 공인중개사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명할 수는 있고 설명서 작성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할 수는 있지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2문제 출제되죠. 지역농협은 보정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특수법인이죠. 지역농협. 특수법인도 보정 설정, 인장 등록 이런 거는 다 해야 됩니다. 다만 특수법인, 특례,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고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지역농협과 같은 특수법인은 등록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인장 등록,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만약 분사무소 설치한다면 분사무소 설치 숫자도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 초과할 수 없는 것도 똑같습니다. 특수법인도. 자, 그 다음에 공탁금 5년이 아니고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3번 1억 보정 설정을 한 개업공개사 갑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2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는 어른 갑에게 전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맞네요.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다만 보정기관은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하겠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한 만큼 1억만 배상할 것입니다. 그럼 개업공개사는 자기 돈 가지고 개인 돈 재산 가지고 2억 나머지 돈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 30조 1항에 그 손해란 손해 입은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정 설정한 개업공개사가 그 보정을 다른 보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정의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가 아니라 효력 있는 기간 중입니다. 만약 1년짜리 가입했다면 꼭 1년 만기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먼저 다른 보정을 설정하고 종전 보정을 해지하면 미경과 보험료 돌려줍니다. 5번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준용되며 공인중개사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했는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25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유를 묻는 건데요. 기업 단체 구성은 이외이자 왕따시키는 거 공동중개 제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네요. 무부 관직상투 시공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니은
이중사무소, 이중등록, 이중소속 1년에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업의 비밀준수 위반 1년에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부관직 상투 시공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입니다. 포상금 지급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 포상금 지급 사유 무부양 광시 공시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네요. 이런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보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은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제도 연결이 틀린 것입니다. 1번 실무교육 부칙상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이런 경우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해서 직접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육 안 받아도 된다고요? 종별만 변경하지 계속 개업공개사로서 중개업을 하는 거잖아요. 새로 취직하거나 새로 개업할 사람 교육받아야 되고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이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을 할 경우에도 교육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칙개공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간에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런 경우는 받을 필요 없다는 게 유권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분사무소 책임자 되는 경우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이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마다 한 번씩 받고요. 연수교육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즉 등록관청이 아닌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신고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이나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되고요. 3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28번에 3번. 여기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조금 기출문제가 사실은 약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이 말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인 특례, 외국인은 특별히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매매는 예외 없습니다. 매매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근데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번 말은 외국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또다시 60일 이내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매매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지만 외국인은 60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자이며 개업공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도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고요. 직거래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함고 신고 필증 받으면 계약서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계약서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은 29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외국인 특례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 신고 대상 원인이 매매나 공급 계약이 하나나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의 경우 교환, 승여 계약은 물론이고 상속, 판결 등 계약 외의 원인도 신고 대상이다. 예, 이게 옳은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매매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외국인 특례,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외국인들을 더 규제하기 위한 조치이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다 취득해 가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뭐 중국의 무슨 종교단체가 중국에서는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데요. 종교단체가 우리나라 농업법인 설립해 가지고 농지를 다 싹쓸이 해가지고 사모으고 있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전 국토가 외국인 손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특례를 두고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도 신고를 하게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또 허가를 받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신고 모두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 혹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며 방문신고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했는데 틀렸죠. 2번 매매는 30일 이내, 우리나라 사람은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는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60일 이내 신고가 되겠습니다. 두 신고 모두 개업공개사가 신고 의무자다 했는데 이것도 틀렸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근데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두 신고 모두 개업공개사가 신고 의무자일 때 소속공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이때 개업공개사의 위임장과 인감증명 필요하다 했는데 필요 없습니다. 소속공개사가 대행을 할 때는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5번 두 신고 모두 원칙적으로 첨부 서류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첨부 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했는데 외국인 특례인 경우는 첨부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기 위한 확인 설명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토지의 지세와 건축물의 방향 등은 반드시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한 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세와 방향은 건축물 대장이나 또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거래대상 토지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허가구역, 그 다음에 투기지역,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이런 거 안 나타납니다. 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직접 보셔야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 대장상의 면적과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 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예, 표시사항은 대장이고 권리관계는 등기부입니다. 그 3번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 보호지구,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이런 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유치권 이런 것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등기되지 않습니다. 5번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는 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고 표시사항은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표시사항은 대장인데 이게 지금 권리관계니까 소유자이기 때문에 대장이 아니라 등기사항 증명서가 우선하겠습니다. 따라서 30번에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